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소미산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난개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시된 업체 측의 대관람차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보니까 2년 전 문제가 됐던 불법 도로만 빠져 있어 꼼수 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2020년 주식회사 공감이 여수돌산 소미산 정상에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겠다며 만든 불법 작업로가 관광업체 예술랜드의 대관람차 개발 계획에 이용되면서 시작된 불법 난개발 논란. 이번에는 불법 도로를 냈던 공감 측이 직접 대관람차 개발 계획을 제안하면서 다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대관람차 계획엔 당시 문제가 된 불법 도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감 측이 제안한 대관람차 계획도에는 문제가 된 불법 작업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2년 전 제시된 예술랜드의 계획도와 부지 면적, 시설물 위치 등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데 불법 도로를 대체할 작업로가 따로 제시돼 있진 않아 처벌이나 불허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 개발이라는 의문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작업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을 계획에서 빼놓은 것은 기존의 도로를 그 작업로를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저희가 뿐만 아니라 여수시는 당시 불법 작업로 개설에도 업체 측의 동백나무 숲 조성 의지가 크다는 이유로 별다른 허가 취소를 내리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소미산 정상에는 이렇다 할 동백나무 숲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 정상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보니 동백나무들이 조금 심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잎사귀 대부분은 말라 있고 고사된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여수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허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진입로를 제한을 안 한 사항이 맞고요. 이걸 갖다가 같이 이용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관람차 설치 계획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관람차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여수 유치가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전에 뛰어든 도내 7개 시군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해 완도와 신안, 보성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어제 현장 평가를 실시했으며 내일쯤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강용주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국가사업이 전남 서부권에 치중됐다고 비판하며 평가 항목과 점수,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자택과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14일 오전 박용하 전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과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수상인은 박 전 회장이 공금을 집행하면서 9억 원가량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납된 세금이 전남에서만 해마다 800억 원에 육박하고 징수액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2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의 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팀으로 꾸려진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모두 9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어 서너 개 팀으로 짜여진 다른 과보다 규모가 2배 더 큽니다. 세금 부과와 징수 등 지자체를 운영할 재원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목포시 채권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징수율도 높이고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에서 제때 거치지 않고 있는 세금은 매년 800억 원. 특히 목포와 여수, 순천시는 매년 2월 된 체납액이 100억 원을 각각 넘어서고 있고 나주와 광양까지 5개 시 단위 지역을 합하면 체납된 세금이 전체의 6할을 넘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는 징수과를 별도로 운영하며 세금 징수와 세외 수입 관리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중. 목포시, 나주시는 그러나
징수과 신설에 소극적입니다. 징수과 직계 개편 등의 강요 및 간섭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목포시와 나주시는 지방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수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 역시 징수 부서를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재산 조회와 압류, 공매, 체납 처분 등 전문적인 세무 업무를 통해 자치단체에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시는 내년 시의원의 월정 수당을 13%, 순천시는 8%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목포와 무안, 보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공항들이 5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안공항의 당기 순손실은 838억 6천여만 원으로 전국 14곳의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고, 같은 기간 여수공항도 703억 4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 10곳의 공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0개 병원의 3천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가운데 47.1%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순천병원의 노후 의료장비 비율도 41.7%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업재해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자체 투자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 출신의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정채봉 동화잔치가 어제 순천만 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정채봉 문학상에는 지난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문예지에 수록된 작품과 개인 응모작 100여 편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어윤정 작가의 거미의 인사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동화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죽음과 환생이라는 소재를 재치 있고 흥미로운 구성과 문장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2부 리그 최하위로 올 시즌을 마쳤습니다. 어제 부천FC를 상대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선 전남은 실점 이후 2골을 잇따라 넣으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1골을 허용해 결국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승점을 1점밖에 추가하지 못한 전남은 서울 이랜드를 꺾고 승점 3점을 얻은 부산 아이파크에 12자리를 내주며 2부 리그 11개 팀 가운데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내 60개 기관이 참가해 일자리와 취미, AI 등 5개 분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어집니다. 전남의 스마트 관광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이 올 연말부터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관광 플랫폼 구축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오는 12월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도내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관광 플랫폼은 민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도내 관광지와 교통, 숙박과 음식점 등에 대한 실시간 예약,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광주 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인권 담당자들은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 등 주민 청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국가인권위도 인권 담당 부서 축소와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시설 10곳 중 4곳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시설 32,400여 곳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학교 시설은 23,300여 곳으로 62%에 그쳤습니다.